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지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한의학 상식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인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 있고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걷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허리에 근육들이 약해지고 또 압력이 많이 받게 돼서 디스크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건강심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리 디스크 발병률인데 전체적으로 많은 경우 지금 그래프가 다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허리 디스크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와 그 다음에 디스크가 탈출해서 생긴 디스크의 차이는 뭘까요? 자, 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 있고 물로 된 수액입니다. 그 다음에 겉에는 이제 섬유이라고 해서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압박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에서 수액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요. 섬유를 뚫고 탈출하게 되면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돼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정상인의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보시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수액이 뒤로 살짝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허리를 뒤로 제끼게 되면 수액이 앞으로 살짝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정상인의 허리 디스크의 정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한의원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로 오시는데요. 허리를 물건을 줍거나 들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옆으로 숙이고 기울였을 때 그러면서 허리를 필 때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면서 허리를 못 펴고 허리가 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쟀을 때와 오후에 키를 쟀을 때 보통적으로 1, 2cm 정도는 키가 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척추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키가 줄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럴 때 앞으로 숙이게 되면 수액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진 수액 중에 또 이분처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액은 반대쪽으로 수액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액이 움직이게 되면 한쪽으로 수액의 압력이 일반적으로 많이 과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데요. 자, 터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터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바깥에 있는 게 섬유륜인데요. 섬유륜이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 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수액이 있고요. 근데 저렇게 허리를 자주 삐게 되면 삘 때마다 섬유륜이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래서 터지다 보면 어느 정도 터지게 되면 수액이 전체적으로 탁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거나 시리다 이렇게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의 종류입니다. 그 허리 디스크의 종류를 나눌 때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형태와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스크의 터져 나오는 형태를 보면 A 같은 경우는 살짝 튀어나온 경우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후종인대를 찢고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다가 밑으로 흘러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D 같은 경우는 수액이 완전히 다 튀어나와서 수액이 바깥으로 분리된 경우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디스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거는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이는 C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정중앙에서 눌렸는데요. 이렇게 정중앙에서 눌리게 되면 증상이 양쪽 다리나 허리 쪽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B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이 신경이 눌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왼쪽으로 다리가 땡겨요, 저려요, 시려요. 이런 표현들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요. 디스크가 아예 다 터져가지고 돌출돼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척추마다
1번에서 디스크가 터졌을 때와 그다음에 5번에서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끝에 있는 걸 보시면요. 저거는 1번 신경이 압박받고 있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끔 엉덩이가 저리다, 땡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 신경, 3번 신경의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 끝에 있는 게 4번 신경이고요. 이 두 번째 있는 게 5번 신경인데요. 그다음에 5번 신경과 척추 1번 신경, 척추 2번 신경입니다. 근데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요추 5번 신경과 척추 1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다리 옆에가 좀 심해지면 무리했더니 땡겨요. 아니면 또 엄지발가락이 땡기거나 시리다 이렇게들 또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엄지발가락 대신 이제 새끼발가락 다리 뒤쪽이 땡기는데 새끼발가락도 저려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흔한 디스크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있다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디스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운동법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허리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보면 우리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커브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자 커브를 갖고 있을 때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S자 커브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동그라미표 있으시죠? 저 그림에서 보면 척추 커브가 정상적인 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머리를 앞으로 빼고 있게 되면 척추에 있는 압력들이 4번이나 5번 요추에 다 압력이 가중돼서 허리 디스크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실 때는 어떻게 서 계시냐면 배꼽에 힘을 줘서 집어넣고요. 턱을 살짝 잡아당긴 상태로 서 계시는 게 허리에 아주 편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앉아 있으면 허리에 디스크를 더 압박을 시켜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엉덩이를 의자 끝에까지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허리와 등은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을 시키고 턱을 살짝 잡아당긴 상태로 앉아 계시는 게 제일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실 때 보시면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길거리 운전하면서 옆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자를 굉장히 뒤로 많이 제낀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요통을 만들고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운전하실 때는 의자가 한 뒤로 110도 정도 누워진 상태에서요. 엉덩이를 다 붙이고 의자 끝에까지 다 붙이고 등과 허리는 다 밀착시킨 상태에서 턱을 살짝 잡아당긴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 게 허리에 부담을 제일 주지 않고 올바른 운전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물건을 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을 들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만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숙인 상태로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허리를 구부리는 대신 저 그림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로 물건을 드시는 게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엎드린 자세로 일하실 때도 허리를 곧바로 펴고 일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 강화에 좋은 운동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허리 강화에 좋은 운동이라 해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윌리엄 운동법과 맥켄지 운동법을 변형시켜서 좀 소개하는 운동법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만큼 이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윌리엄 운동법인데요.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해서 팔을 들어서 천천히 일으켜서 가슴을 무릎 쪽으로 가까이 갖다 대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에 갖다 대고 또 반대쪽 무릎을 또 가슴에 갖다 대는 운동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운동법은 어느 분들에게 좋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윌리엄 운동법을 하게 되면 척추를 다 구부리는 운동법들만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 구부리게 되면
척추뼈는 수액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 수액이 뒤로 많이 빠져나와서 탈출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디스크 같은 환자분들이 이런 윌리엄 운동법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시게 되면 수액을 더 뒤로 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의 경우 윌리엄 운동법을 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윌리엄 운동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운동법들은 뭐냐면 만성적으로 허리가 은근하게 아프고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윌리엄 운동법이 좋은 운동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좋은 운동법은 맥켄지 운동법입니다. 자, 맥켄지 운동법은 똑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팔꿈치로 상체를 받치고 고개를 뒤로 제끼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까지도 허리가 당기거나 다리가 저리지 않았다면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손바닥으로 상체를 받치고 일으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서서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해주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허리를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끼는 운동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있는 수액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디스크 환자분들은 수액이 어디로 빠졌을까요? 자, 뒤쪽으로 빠져 있죠.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을 해서 수액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디스크 증상들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맥켄지 운동을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맥켄지 운동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천천히 가시는데 2단계까지 했을 때는 허리가 당기거나 저리거나 뭐 아픈 게 없었는데 3단계를 했더니 아프다. 그러면은 3단계는 하지 마시고 다시 2단계로 돌아가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 운동을 다시 했다가 3단계로 천천히 가셔서 괜찮다 하면 3단계 운동을 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허리에 좋은 디스크에 좋은 운동도 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한의학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의학 치료 중에 일단 첫 번째는 뭘까요? 침입니다. 우리가 침을 쓰게 되면요, 허리에 있는 경직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경직으로 인해서 기운 소통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을 써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기운 소통을 시켜주는 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침 치료인데요. 약침은 뭐냐면 한약에서 허리에 좋은 강 근골시켜주는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고 디스크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한약들을 제들에서 추출해서요. 그 엑기스만을 허리에 직접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료했을 때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임상 논문을 통해서 아주 검증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께 이런 치료법들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추나요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추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근골격계가 틀어진 걸 똑바로 맞춰가지고 디스크에 압박이 가는 것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요. 디스크가 빨리 들어가고 또한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것들을 또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약치료입니다. 이제 한약치료는 왜 중요하냐면 오장육부의 근육 기혈의 불균형을 제대로 맞춰주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있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 들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또한 디스크의 염증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부어오르고 튀어나온 것들을 한약을 쓰므로 인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중에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손상받은 신경에 대해서 재생 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이 많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밝혀졌고요. 또 그런 약재들이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한약까지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지기화 원장이었습니다.